네, 반갑습니다. 제가 일어나서 얘기를 해도 괜찮겠죠? 네, 네, 반갑습니다. 첼리스트 성세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를 주시려고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방금 연주 드린 곡은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워낙 유명한 곡이죠. 바하의 첼로 무반주곡 1번의 프렐류드라는 곡이었습니다. 첼로의 성서라고도 불리는 곡인데요. 프렐류드 하면은 이제 시작을 알리는, 그죠? 전주곡이라는 뜻이죠. 시작에 딱 걸맞는 그런 곡이 아니었을까 싶어서 제가 이걸 선곡을 했는데, 저 이제 10월이 시작됐고 가을이 시작됐고, 네, 뭔가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이런 마음을 이제 이 공연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돼서 갔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곡을 선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릴 이 콘서트는 저는 시네마 콘서트라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랑 같이 하는 콘서트인데요. 어떤 식으로 즐기면 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기보다는 바로 맛배기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맛배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어떤 식으로 즐기면 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좀 화끈했나요? 자, 지금 보신 게 뭐예요? 네,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아, 여기 이런 아재 개그가 먹히는 곳이군요. 네, 아, 해외에서도 이 아재 개그가 좀 먹혔으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조스였죠. 네, 자, 근데 또 살짝 조스처럼 나타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죠? 제 옆에 계신 분입니다. 피아니스트 민시우 선생입니다.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시네마 콘서트 어떻게 즐기면 되는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또 콘서트를 하려니까 소개해야 될 친구가 하나 더 있어요. 네, 제가 이 친구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이 친구 다들 누군지 아시죠? 이 친구 누구죠? 네, 첼로 맞습니다. 첼로죠. 자, 그러면 살짝 벌써 여기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첼로 혹시 여기서 이 풀 네임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첼로의 풀 네임. 아까 답이 나온 것 같은데 아니었나요? 아, 네,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쭤봤는데 답이 안 나올 때 엄청난 희열을 느낍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저만 아는 거잖아요. 네, 자, 제가 좀 아는 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친구는 바이올린 첼로라고도 하고요, 또 비올론 첼로라고도 합니다. 네, 비올론 첼로. 그래서 오늘은 이 비올론 첼로에 대한 뜻도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앞에 있는 네, 비올. 네, 비올에 대한 뜻을 좀 알아볼게요. 자, 비올 하면은 무슨 뜻이죠? 즐거운. 네, 맞아요. 잘 아시네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 이제 답이 어렵지가 않다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이유는 네, 뒤에 다 나오니까요. 네,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즐거운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연주할 때 좀 즐거워하던가요? 네, 실제로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 비올자가 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바이올자가 들어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즐거워야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올에 대한 뜻을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친구들을 비올 패밀리라고 합니다. 자, 비올 패밀리. 그럼 비올 패밀리를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즐거운 가족.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즐거운 가족 멤버들을 하나씩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맨 앞에 있는 악기 이름이 뭐예요? 바이올린, 그죠?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비올라.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는 네, 비올론첼로. 그냥 첼로가 아니라 비올론첼로. 뭐라고요? 비올론첼로.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거는 뭐죠? 더블 베이스 또는 콘트라 베이스라고 하죠. 네, 콘트라란 말이 독일 말로 네, 더블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올자가 다 들어가는데 더블 베이스만 안 들어가 있어요. 봤더니 옛날 이름이 옆에 써 있죠. 옛날 이름 뭐라고 써 있어요? 비올론. 그쵸, 비올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올자가 다 들어가는 거 아셨어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계속 비올 패밀리, 즐거운 가족인 겁니다. 자, 이제 비올에 대한 뜻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즐거운.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온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온. 이 그림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온은 무슨 뜻일까요? 네, 뚱뚱하다, 낮다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잠깐 한번 생각해봐요. 제가 좀 전에 옛날 더블 베이스 이름이 뭐였어요? 비올론, 그죠? 그러니까 뭔가 뚱뚱한, 낮은 즐거움 그런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어요, 그죠? 뭐 남았어요? 바로 첼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럼 첼로. 계속 우리 첼로 했었는데 첼로의 뜻이 뭘까? 벌써 또 이 그림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첼로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네, 목소리들이 다들 첼로 하시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첼로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비올론 첼로의 뜻 다 아셨죠?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운 낮은 소리의 작은 악기라는 뜻입니다. 네, 뭐 큰 악기인 줄 알았는데 작은 악기라네요. 왜 그런가 봤더니 비올론. 네, 아까 더블 베이스에서 온 작은 악기라는 뜻이 되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개, 우리 피아니스트 민시우 선생님 소개, 그리고 첼로 소개. 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요, 음악이 빠졌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소개한 것들이 다 뭐냐면요,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음악이 있어요. 굉장히 짧은 곡인데요. 이 곡은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삽입곡입니다. 짧은 곡이니까 이 곡 들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해외에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안 보고 있다고 이렇게 박수를 안 치시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박수를 한 1, 2초 후에 치지 마시고요. 끝나면 끝나고 와 하시면 됩니다. 네, 틀려도 돼요. 네, 뭐 어때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영화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내 인생을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 봤으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진행이 안 돼요. 네, 해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뭐 소설로라도 좀 쑥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성분들은 거의 비슷하세요. 다들 로맨스, 러브 스토리, 굉장히 막 네, 로맨틱한 거를 좋아하십니다. 남성분들은 되게 다양해요. 어떤 분은 공포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런 분도 계셨고요. 네, 액션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답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어떤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이 영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자, 근데 자 어떤 영화가 나오건 간에 네, 어떤 장르의 영화건 간에 이 제목만큼은 탐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요. 인생은 아름다운데요. 네, 어떤 영화인지 스토리 한번 보시면서 연주도 함께 감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리가 빨리 나오니까 좋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 느껴지네요. 또 영화도 좋고 음악도 좋고. 네, 자, 그래서 이 인생은 아름다워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이 영화는요 아카데미상에서 세 개 부문을 석권을 했습니다. 외국어 영화상 이쪽인가요? 외국어 영화상 그리고 나무주연상 음악상. 지금 나무 때문에 조금 안 보이네요. 네, 자, 그래도 이 세 개 부문을 석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요 세계적으로 이목을 확 끌었던 이유는 사실 이렇게 세계 부문을 석권해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아카데미상 그러면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 이외죠. 다른 나라에 상을 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카테고리가 이 외국어 영화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근데 보니까 외국어 영화상만 탄 것이 아니라 아주 주요 부문인 나무주연상의 음악상까지 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 영화를 막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막 연구를 했어요. 왜? 당연히 아카데미상을 타고 싶으니까요. 자, 그래서 막 연구를 한 결과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 결과가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봤더니 그냥 미국하고 합작하면 되더라라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렇게 미국이랑 합작을 하려고 했어요. 일본이랑도 그렇고 중국이랑도 그렇고. 자, 근데 합작한 영화들은 굉장히 안 좋은 징크스만 낳게 됐습니다. 국적이 뚜렷하지 않은 영화는 흥행에 실패한다. 작품성이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막 터진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에서 그래? 그럼 자력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의 전성기 그러면 사실 2004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력으로 이제 막 해외에서 상을 막 휩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네,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 올해 초에 엄청난 일이 있었죠. 네, 바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4개 부문을 수상을 했죠. 네, 최고의 상인 작품상까지 타고 감독상까지 타고, 네, 국제영화상이 그 외국어 영화상이죠. 게다가 각본상까지. 와, 엄청난 일을 대한민국에 해냈어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다시 이 인생은 아름다워로 돌아가면은 이 영화를 제가 한 줄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광고 카피처럼.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들 조슈아가 존경하는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그린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것도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저희는 존경하는 분이 다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네, 그분. 근데 다들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 삶의 또 목표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의 주연이자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 이 사람도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존경하는 분을 바로 이 사람의 연기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무주연상까지 이 수상한 로베르토 베니니의 연기를 보시고 혹시 누구를 이 사람이 존경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 보시고 난 다음에도 박수를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거 편집하느라고 밤을 샜거든요. 자, 이렇게 박수 주시니까 더 힘이 나네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로베르토 베니니 연기를 보니까 혹시 누가 떠오르셨어요? 어, 정말 수준들이 보통이 아니시네요.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이죠. 네, 찰리 채플린. 그러면 뭐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없을 것 같아요. 네, 1972년도에는 아카데미 공로상을 수상했고요. 또 주요 작품으로는 또 모던 타임스, 뭐 키드, 라임라이트,
독재자 등등이 있습니다. 뭐 또 슬랩스틱 코미디의 대가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네, 슬랩스틱 그러면은 이제 이 서커스에서 광대들이 쓰는 막대기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슬랩스틱 코미디 하면 이렇게 정신없는 어수선한 그런 코미디를 이야기를 합니다. 찰리 채플린 사실 영화인들이라면 다들 존경을 해요. 저도 영화를 전공을 했고요. 지금 뭐 영상들 이렇게 감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찰리 채플린은 너무 존경해요. 정말 영화 잘 만들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뭐 그 너튜브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치면은 네, 찰리 채플린 치면 영화가 다 나옵니다. 근데 지금 봐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제가 괜히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냉정한 시각으로 봐도 와 이거 정말 잘 만들었다. 너무 재밌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이 찰리 채플린 정말 영화인들이라면 다들 존경하는데요. 사실 저도 존경하겠죠. 근데 저는요 저만의 또 다른 이유로 찰리 채플린을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찰리 채플린에 대한 저의 존경을 담은 뭔가를 지금서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자신에게 영향을 주었던 예술가나 작품을 본따서 존경했을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는 것. 좀 전에 로베르토 베니니가 이렇게 보여줬었던 거죠. 저도 이제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다들 잘 아시네요. 오마주 맞습니다. 오마주 하면은 프랑스 말로 존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찰리 채플린에 대한 저의 오마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보신 다음에 과연 성승환이라는 저 첼리스트는 찰리 채플린을 자기만의 뭔가 이유로 존경한다는데 그게 뭘까? 한번 보시고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오 이런 소리가 들리네요. 더 크게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연주 드린 곡, 네, 이 곡은 스마일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스마일.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작품에 나오는 곡인데요. 이 곡도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곡에는요 가사도 살짝 들어 있습니다. 그 가사의 한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웃으세요 마음이 아파도, 웃으세요 가슴이 무너져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때가 바로 웃어야 하는 때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또 한편으로는 뭔가 찰리 채플린 영화 같죠. 네, 슬프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네, 요즘에 한국에는 우프다 이런 말도 있네요. 네, 그런 말이 떠오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봤잖아요. 저는 저만의 이유로 찰리 채플린을 존경한다고 그랬어요. 혹시 감이 오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그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일이란 곡, 여러분들 이 작곡가가 누굴까요?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네, 네, 이렇게 반응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네, 이럴 때는 연습을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작곡가가 찰리 채플린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놀랍죠? 저도 굉장히 놀라웠어요. 네, 와, 찰리 채플린이? 저도 영화도 하고 음악도 하는데 저보다 훨씬 전에 그런 분이 계셨네요. 네, 이 찰리 채플린은요 바이올린을 굉장히 잘 켰다고 합니다. 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첼로도 켰대요. 정말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인생은 아름다워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이 영화의 이제 명장면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마 이 영화의 명장면 그러면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렇게 나치 수용소에 있다는 두려움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까지 아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장난을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을 울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걸어가는 장면이 있었죠. 네, 사실 제가 이 명장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이 영화의 모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네, 이거는 이 영화의 감독인 로베르토 베니니가 어떤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거는 어떤 글을 읽고 영감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글은 누가 썼나 봤더니 이분이 썼어요. 레온 트로츠키에서 정치가이자 반스탈린 정부 혁명가죠. 네. 자, 근데 과연 이분이 어떤 글을 썼길래 그런 영감을 받았을까? 그 글을 찾아왔습니다. 네,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미래에 대한 내 신념은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오히려 오늘날 것은 내 젊은 시절보다 더욱 확고해졌다. 방금 전 내 아내 나타샤가 마당을 질러와 창문을 활짝 열어주었기에 공기가 훨씬 자유롭게 내 방 안을 들어오게 됐다. 벽 아래로 빛나는 연초록 잔디밭과 벽 위로는 투명하게 푸른 하늘,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는 햇살이 보인다. 인생은 아름다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제목은 어디서 따왔는지 감이 확 오시죠, 그죠? 네. 자, 근데요, 이 글은 뭘까요? 사실 이 글은요, 이 레온 트로츠키의 유서입니다. 네, 암살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네, 곧 죽을지도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레온 트로츠키가 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을 막 쓴 거예요. 유서처럼 썼는데 앞부분을 보면 진짜 뭐 혁명가 같죠.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뭔가 점점 되게 낭만적이 돼요. 편해집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 삶의 뭔가 기적, 감사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요. 네, 참 죽음 앞에서까지 이럴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감이 오셨을까요? 아까 그 명장면이 탄생할 수 있었던 근원지가 바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내 인생을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봤으면, 이런 생각 분명히 해보셨을 텐데 아까 쑥스러워서 말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다는 것이 얼마나 정신 건강에도 건강한 건지, 이건 제가 직접 정신과 의사랑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그건 건강한 거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나의 인생을 한 번쯤 영화로 만들어 봤으면이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을 사랑하기에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드라마틱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응이 점점 좋아지니까 정말 좋아요. 근데 반응을 제가 이렇게 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 표정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좀 이렇게 써주시고 그러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영화는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일본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러브레터입니다. 이 영화도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나이가 들키나?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벌써 굉장히 오래됐어요. 25년 전 영화입니다. 1995년도에 나온 네, 이와이 슌지 감독 작품인데요. 네, 이 영화는 명장면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이 영화의 명장면. 이건 그러면 뭐죠? 다들 잘 아시네요. 네, 일본 말들도 잘하세요. 네, 아까 오마주 프랑스 말도 잘하시더니 맞습니다. 오겐키 데스까 이 장면이죠. 오겐키 데스까 하면 무슨 뜻이에요? 잘 지내세요라는 뜻이죠. 우리 선교사님들 다들 잘 지내시죠? 네. 자, 그리고 대답은 어떻게 나와요? 와타시와 겐키 데스. 네, 그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잘 지내요라는 뜻이겠죠. 오늘 이렇게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하고도 이렇게 이런 인사를 막 나누고 싶네요. 네. 자, 근데요, 이 장면, 이 명장면은 사실은 왜 명장면이 됐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이 영화를 안 봐도 이건 아는데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딱 봤는데 자막 없어도 1호가 들려. 이래서 명장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왜 명장면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제가 그 명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감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何気づけへん？何が？あれがお山やで。ちゃんと見てあげな。藤井はあそこにおるんや。藤井！お前まだ松田聖子歌とんのか？そっちは寒ないんか？ひろこちゃんは俺がもろうたで。ええよええよええよ。ほら言うてんねん。ずるいよ、秋葉さん。ひろこちゃんもなんか言うたれや。文句もぎょうさんあるんやろ。ほら。
何の騒ぎやねん。こんな朝早うから。邪魔せんときや。今いっちゃんええとこや。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보는 간만에 봐도 막 눈물이 날 것 같네요. 네, 자, 이 영화도 제가 영화 광고 카피처럼 한번 세 줄로 한번 요약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잊지 못할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추억으로 바뀌면서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문장 안에서 두 단어가 뭔가 눈에 띕니다. 네, 제 눈에는 그렇게 띄는데요. 뭐냐면 기억하고 추억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기억과 추억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네, 기억은 머리에 남는 것이고 추억은 가슴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명장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해서 그런데요. 이 명장면 사실 이 설정을 보면은 아 이래서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자 뭐냐면요, 주인공 여성이 이렇게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앞에는 이미 지금 죽은 자기의 옛사랑이 있고요. 뒤에는 새로운 사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새로운 사랑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가서 욕이라도 해주라고. 네. 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실 오겐키 데스까 잘 지내요라고 외치고 있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뜻이 있죠. 막 절규하듯이 또 하잖아요. 거기에는 뭐 내가 얼마나 당신이 보고 싶은데 왜 죽어가지고 나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막 이런 뭔가 기억에 대한 얘기가 있겠죠. 자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야기죠. 그 다음에 대답을 뭐라고 그래요? 와타시와 겐키 데스. 나는 잘 지내요라고 합니다. 거기엔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네 이런 뜻이죠. 나는 이제 당신을 놓아주겠습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으로 가는, 그래서 한 여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보면서 아 저렇게 행복을 찾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저희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뭐 예를 들어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 그럼 내가 저 사람하고 헤어진 거는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구나 라든지, 뭔가 그 일을 뭔가 직장을 못 얻었어. 근데 보니까 나중에 내가 그 일을 못 하게 된 건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길, 네 그런 뜻도 거기 담겨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요, 뭐 저희가 살다 보면 사실 왔다 갔다 합니다. 기억이 이렇게 추억으로 가슴으로 내려갔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죠. 그때 그 놈이 더 좋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런 표현을 이 영화에서도 표현하지만 음악에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는요, Small Happiness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은 참 재밌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이 이렇게 추억으로 가슴으로 싹 내려가는 듯이 가슴이 샥 열리는 듯한, 뭔가 꽃봉오리가 이렇게 열리는 듯한 멜로디로 시작해요. 그 부분만 잠깐 들려드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네, 아마 느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뭔가 샥 열리기도 하고. 근데 이거 사랑 맞아? 맞을까? 막 이렇게 의문이 또 갈 때도 있죠. 그런 멜로디가 있어요. 제가 조금 다르게 연주를 해버렸네요. 네, 약간 느끼셨네요. 뭔가 이건 좀 음치감하게 제가 연주를 했네요. 민시훈 선생님한테 부탁을 할까? 어떻게 되죠 거기를? 제가 완전히 딴짓을 했네요. 좀 감이 오셨나요? 훨씬 아름답네요. 제가 완전히 딴 음을 쳤습니다. 뭔가 감이 오시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럼 과연 이 두 개의 주제로 계속 가다가 이 음악은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날까요? 자, 사실은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결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화에는 두 가지 결론이 있죠. 하나는 열린 결말, 또 하나는 닫힌 결말, 그죠? 클로즈드 엔딩 또는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클로즈드 엔딩은 다들 잘 아시죠? 그들은 그러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거고요. 오픈 엔딩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자, 이 음악은 과연 어떻게 끝날까요? 그거는 음악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스몰 해피네스 연주 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혹시 어떻게 끝났죠? 감이 오셨나요? 보통 우리 음악 끝난다 그러면 뭐 이러면서 끝날 텐데요. 이거 어떻게 끝났어요? 어떤 느낌이었어요? 닫힌 결말이었어요? 열린 결말이었어요? 열린 결말이죠. 귀들이 너무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열린 결말처럼 다 끝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음악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게 확실히 들리는 것 같아요. 그게 뭘까? 네, 조금 다른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었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사실 내용은 기억나는데 제목하고 작가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이 내용을 들으시고 그 작가가 누구다 또는 스토리 뭐다 제목을 아시는 분은 제가 정말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도 못 찾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래요. 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요술쟁이가 착 나타나가지고 시계를 딱 주면서 그럽니다. 야, 가장 행복할 때 멈춰봐. 세상이 멈출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멈출까? 그래서 너무 좋은데 지금 아니야.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 또 이렇게 생활하는데 너무 지금 행복한 거예요. 와, 지금 멈출까 하다가 아니야. 또 그러다가 또 계속 그러는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좀 감이 오셨죠? 네, 결국에는 한 번도 못 멈추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네, 뭔가 그런 스토리도 떠올랐어요. 자, 뭘 얘기하는지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작가도 제목도 모르는 이야기도 드렸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자,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큰 행복에 대한 기대감.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토인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좋아지시죠? 네,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웃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영화를 이제 보여드릴까 합니다. 근데요, 제가 어디 가서 공연할 때 이제 마지막 영화를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다들 어떡해요? 막 이러는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네, 다시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보여드릴 마지막 영화를 이제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영화인들이라면 또 음악인들이라면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정말 사랑하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영화긴 해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영화는 시네마 천국인데요. 와, 이 영화도 이제 클래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클래식이란 말 자체가 올드, 옛날 거란 뜻이잖아요. 1988년도 주제페 토르나토레 감독 작품입니다. 네, 이 시네마 천국, 이 영화의 또 명장면 이야기를 하죠. 이 시네마 천국의 명장면 그러면은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들 네, 키스신들 막 떠올르죠. 네, 맞습니다. 키스신인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영화를 또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막 봤더니 와, 키스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막 셌어요. 하나, 둘, 셋. 그래서 과연 몇 장면이 나올까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 뒤에 있는 화면을 이렇게 세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섞어놨어요. 네, 봤더니요 46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 근데요 이 키스신들을 보는데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감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이 영화 보면서 그 키스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제 딸이 딱 들어오더니 아빠 이상한 거 보면서 눈물을 흘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이 키스 장면들에서 또 우리는 감동을 받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래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면 이 영화의 스토리를 조금 아셔야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주인공이 토토, 이 영화 속의 주인공 토토는 현재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아직도 첫사랑 엘레나를 못 잊고 진정한 사랑을 못 찾고 있는 와중에 자기의 멘토이자 친구인 알프레도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알프레도가 죽으면서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 키스신들이죠. 거기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였을까? 우리가 키스신 보면서 뭔가 그 메시지가 막 들리면은 아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도 우리는 막 감동을 받았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한 걸 한번 찾아갈까 하는데요. 그런 토토에게 알프레도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의 의미, 네, 그것은 뭐였을까? 제가 말로 탁 알려드리는 것보단 역시 예술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린 키스신이라는 건 알죠. 근데 음악 속에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하신 분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네, 엔니오 모리코네인데요. 엔니오 모리코네 대단한 분이시죠. 사실 이분이 돌아가셨을 적에 SNS에 들어가면은 정말 이분의 사망 소식이 완전히 도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애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었죠. 아주 좋은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미션 잘 아시죠? 네, 미션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넬라 판타지아. 뭐 사실은 가브리엘의 오보레라는 그런 곡인데 그 곡이 우리가 앵콜곡으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그만. 자, 그래서 이분은 뭐 시네마 천국, 러브 어페어,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등등의 영화 음악을 통해서 굉장히 세상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곡가입니다. 근데 여기 시네마 천국에서는요 러브 테마가 나오는데 이 러브 테마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작곡한 게 아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누가 작곡했지 봤더니 이분입니다. 안드레아 모리코네. 뭔가 이름이 비슷하죠? 네, 아들이에요. 아들이 그 러브 테마를 작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아들은 뭐 그닥 뭐 그거 이외에는 다른 작품들은 그렇게 없지만 그래도 세상을 감동시킨 그런 작품이 하나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부럽더라고요. 자, 근데 이 음악 속에도 그런 메시지가 막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명장면과 함께 이제 이 시네마 천국을 연주 드릴 거예요.
네,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번 또 키스신과 저희 연주를 들으시고 그 메시지가 혹시 이런 메시지인가라고 여러분들 느끼시면 아마 이미 느끼실 거예요. 근데 말로 소위 정의를 하면 저런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명장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잠깐 소개만 하나 드리면요. 이 영화에는 감독인 주제페 토르나토레가 카메오로 나오는데 지금 영상이 돌리시는 분 있죠? 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와, 소리가 커지니까 더 좋네요. 네,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셨을까요? 지금 그런 토토에게 알프레도가 남겨간 마지막 선물의 의미. 저도 막 그걸 막 외치면서 여러분들한테 연주 드렸는데 아마 감이 오셨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했냐면요. 아마 좀 이제 좀 됐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 얘기를 조금 드릴 것 같은데요. 뭐 거부감 없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수환 추기경님 돌아가셨을 때 했었던 얘기와 같은 이야기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서로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키스신이라는 거는 영화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이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눈으로 봤을 때 키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처음에 느끼는 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키스신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 알프레도가 토토한테 사랑해, 사랑하라고, 사랑해, 서로 사랑해 계속 외치는 것이 저희도 모르게 계속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뭔가 따뜻한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었었는데 뭐 제가 영화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 마음 따뜻해지는 영화 같은 거 찾으실 적에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산 너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맑은 영화여가지고 제가 한번 그냥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기생충 네 감독이죠. 봉준호 감독님도 이 영화 보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이 맑아지는 영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맑아지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느끼시고 싶으시면 이 영화도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것보다도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공연을 보시니까 더 맑아지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세 편의 영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처럼 나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러브레터처럼 나의 과거를 인정하시고 마지막으로 시네마 천국처럼 서로 사랑하세요.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도 다들 아시죠? 행복의 첫 걸음이랄까요? 또 마지막 걸음이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다들 아시는 네, 우리 예수님한테 향하는 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 뭔가 이렇게 쫙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곡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 마지막 곡은 뭐냐면요, 첼로 소품 중에 가장 아름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곡입니다. 여러분들 백조라는 곡 아시죠? 네, 백조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에 아름다운 또 애니메이션을 제가 입혀왔어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애니메이션 내용은 미운 오리 새끼예요. 뭔가 거듭나는 이야기죠. 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거듭나고 더 행복해지시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 곡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저의 순서에서 너무 수고해주신 우리 피아니스트 민시 선생님 한번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참고로 오늘 공연한 곡들 전부 다 첼로와 피아노로 편곡하신 분이 저분이십니다.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네, 지금서부터 연주 드릴 곡은 아니고요. 네, 생쌍이 작곡한 곡입니다. 그래도 뭔가 좀 변화를 주시면서 가끔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뭔가 다르게도 하시는데 그것도 좀 기대해 보고요.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아까 전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앵콜곡 뭐 이런 네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연주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첼리스트 성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앵콜하면 나갔다 들어와야 되지만 시간상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곡이 있어요. 이 곡도 사실은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또 우리 민씨 선생님이 또 이렇게 편곡을 해왔습니다. 앵콜에는 별로 말이 많으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들어도 여러분들이 할 만한 곡을 들려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 이후에도 너무 좋은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정말 공연에 응원도 해주시고 즐기시면서 정말 행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라면서 이 마지막 곡 앵콜곡 연주 드리도록 할게요. Bravi.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브라비.